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맨날 기분이 좋지만 왜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면서 님의 향기라는 노래를 쫙 조용히 들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뭐가 꿈틀거리는 게 앞을 딱 막습니다. 보니까 새끼 독사예요. 한 30cm 정도 되는 독사 새끼입니다. 요놈이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제 땅굴 속으로 어디 뭐 좀 굴을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충류도 하나 봤고 또 보기 드물게 이 독사를 이렇게 도시에서 본다는 거 참 드물죠.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오늘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느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시고 이분이 척추질환 전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파킨슨병과 싸우시고 있는 빨리 완치되시기를 또 완쾌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척추 질환에 관한 이런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파킨슨병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몸이 어딘가 불편해서 이 펫CT를 찍어보니까 왼쪽 뇌에서 도파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죠. 뭐 흥미를 느끼고 쾌락, 집중력, 그다음에 뭐 성취감, 동기부여, 삶의 의욕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또 이게 운동신경 자극과 억제, 정상적인 움직임에도 또 관여하는 굉장히 소중한 호르몬입니다. 물론 이 도파민 호르몬은 장기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건 콩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손떨림, 관절이 굽고 자세가 꾸부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뭐 떨림이 왔고 뭐 이렇게 뭐 이렇다라고 하면 벌써 꽤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속담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의 전문가가 된다. 즉 크게 아픈 사람이 큰 병을 고칠 수 있다. 즉 경험자는 치유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가 약 13만여 명이 된대요.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인구 중에는 약 2%, 그 다음에 85세 이상에는 4%가 파킨슨병 환자래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하면 대체적으로 손떨림, 관절 굽고 자세 뭐 꾸부정하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벌써 이런 정도가 왔으면 그건 중증입니다. 이거 이외에 평상시에 변비가 생깁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변비가 생겨요. 이게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수면 장애가 와요. 이거 수면 장애 뭐냐면 잠꼬대가 아주 심합니다. 소리 뻑뻑 지르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잠꼬대하고 근데 이건 또 몽유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꼬대가 아주 심하고 소리 지르고 막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파킨슨병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떨리고 휴식할 때 떨리면 파킨슨이고 가만히 있건 아무 때나 그냥 손이 떨리는 거 이건 수전증이고 수전증은 비위장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파킨슨병은 콩팥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손떨림이 이해하죠? 자, 우선 변비가 생기고 수면장애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여기 소변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줌을 참지 못해 절박뇨 그리고 밤에 야간 빈뇨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사례가 잘 들리는 거예요. 먹다가 잠깐 걸려. 그래서 이 파킨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연화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낙상에 의한 대퇴부 골절, 이
척추골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분 신경외과 전문의 이 의사 선생님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변비가 생기고 잠꼬대가 심했대요. 그리고 우측 어깨 통증과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서 자주 넘어지고 누가 부르면 이렇게 뒤돌았을 때 넘어진답니다. 넘어져가지고 또 부딪히고 해서 귀도 찢어지고 뭐 이렇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방치했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소아마비를 극복한 후유증이겠거니 하고 그냥 경미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방치한 거예요. 이게 벌써 파킨슨병 전조 증상이었었는데,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조언을 했어요. 한번 파킨슨병 이상 유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지요 라고 했는데 그걸 무관심하게 넘겼어요. 즉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몸속에서 마음속에 존벌레가 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이런저런 운동을 해서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의사, 어떤 의사가 어차피 다시 나빠질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그건 뭐냐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시 나빠질 텐데요. 이건 이 삶의 의지를 꺾는 거 아니야. 이런 의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변장애 사례가 잘 들린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 부족으로 생긴 파킨슨병이다. 그러니까 즐겁지 못한 거야. 항상 불안, 초조, 긴장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미움, 분노, 비교, 욕심,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척추질환 전문의라서 전국에서 척추질환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환자가 한 달에 200여 명이 있대요. 시술받고 잔 사람. 그러면 3, 7이 20일 하루에 7명씩 했나요? 하루에 7명의 척추질환자를 매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할 여건이 안 된 거예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척추질환은 중에 질환입니다. 그런 환자를 계속 보면 나도 중에 에서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 나쁜 기운이 나한테 옮겨와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소하지 못한 거예요. 해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측 어깨 통증이 생긴 걸 그냥 오십견인 줄 알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아집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말라. 무슨 수를 쓰든지 증상을 완화하며 오래 살아라. 여기서 무슨 수를 쓰든지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족의식 관계없이 찾아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살면 완치되는 치료법이 나올 수 있노라라고 희망을 줬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이 파킨슨병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가 장시간 노출돼서 신경계 기능이 저하된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장육부상으로 보면 신장 기능 저하, 호르몬 조절 기능 저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휴식과 업무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의 직업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의, 즉 설계의학을 이 의사 선생님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의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느 유명하신 분이 글을 썼죠. 질병을 고치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성실함을 버려라. 그것은 욕심을 줄이라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인조 단맛이에요. 그래서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된 음식들을 먹는 거. 뭐 진짜 하루에 7명씩 척추 질환자를 보려면 그 식사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런 파킨슨병에 걸려서 참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게 돼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데 어떤 방법이든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의학,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누군가는 그 병을 고쳤다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방치하면 재앙이 닥친다. 지금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 거예요. 큰 재앙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치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 기미야. 방치. 생길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무서운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마음 한켠에는 아닐 것이다. 나는 아닐 것이다. 이거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존벌레한테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이 최선이고 전조 증상이 나타났으면 초기에 빨리 잡아라. 아시겠어요? 익히면 손해다. 결국 재앙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 스트레스를 줄이라. 결국 본인밖에 대신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휴식을 가져라. 정신과 몸이 쉴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의사가 고쳐줍니다. 병들고 나면 후회합니다. 때늦은 후회, 예방이 최선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또 왜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가 샤워하거나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잠을 푹 잘 때 정신 건강이 보약을 먹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도파민 생성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때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 욕심, 불평, 불만, 미움, 분노, 원망을 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 빌 거 용서 빌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신경정신질환, 이건 잠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다. 물론 파킨슨병도 잠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질환의 일종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서 오는 병 중에 약 40여 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자연의 선물입니다. 생식, 1:1 맞춤식으로 오행생식 딱 먹고 신장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이 주는 운동법, 그게 맨발 걷기입니다. 또 소금을 가까이 해라. 각종 장류 절임 음식, 젓갈류 식사를 적당히 해라. 그리고 완치에 매달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완치에 매달리지 말고 삶의 질을 높여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파킨슨병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즉시 정리해라. 변비, 수면장애, 소변장애, 사례가 잘 들리는 것도 파킨슨병 발병의 전조 증상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점검받고 예방하고 치료하라.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